바로 예비가 먼저.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하구만. 자, 좋아요. 그러면 교재를 펴봅니다. 2차 방정식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현재 진도 나가고 있죠, 학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좀 풀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까지만 요거 하고 앞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특히 더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기분 탓이겠죠? 아마도. 자, 12페이지 펴보세요. 12페이지 펴보세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미리 얘기할게. 그게 몇 시가 되든 12페이지, 13페이지, 14, 15, 16까지 하면 끝나요. 뭐라고요? 14, 15, 16이요. 16까지 하면 끝나요. 알겠죠? 빨리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뭐야, 엑소 이거 뭐야? 자, 우리 지금 2차 방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엑소가 있어서 기뻐하고 있군요. 자, 문제를 보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365다.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뒀었죠? 지우?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두면 좋죠? x-1 x 플러스 1 이렇게 둬도 되고,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면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둘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놔도 돼요. 그럼 선생님 x-2 x-1 x는 안 돼요? 그것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라는 것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요거를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요 세 수를 조용히 해라. 각각 제곱을 하는 거야. 각각 제곱을 하면 얘를 제곱하면 x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녀석까지 제곱을 해주면 그 세 수의 제곱의 합이 얼마냐? 365래요. 365.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1단계 부분, 미지수 정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식 세우기인 2단계 부분. 이어서 3단계가 뭡니까? 요거 풀이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 풀이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 전개를 해준 거예요. 전개를 해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 정도는 뭐 외우고 있겠죠? 당연히 x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하면 얼마 돼요? 불러보세요. 뭐지 이 정적은? 익숙하다. 갑자기? 그냥 x제곱이죠, 첫 항은. 그 다음에 얘랑 다 곱하면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전개를 하게 돼요. 왜? 전개 똑같잖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면 x제곱항은 여기 3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3x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1차 항은 요거랑 2개 있으니까 플러스 6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상수는 1, 4, 2개 있으니까 플러스 5는 365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완전한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수까지 왼쪽으로 다 옮겨줘야 돼. 옮겨주면 3x제곱 플러스 6x, 얘가 넘어올 때 마이너스 365가 되니까 마이너스 360은 0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개수들이 눈에 띄네. 3, 6, 360이라는 녀석이 전부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갑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은 빵.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우리 네 글자. 인수분해. 그렇죠.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곱해서 120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해서 2가 되는 그런 쌍을 생각을 해주면 제 생각엔 이게 될 것 같아요. 12하고 10. 2개 곱하면 120이 되고, 그 다음에 2개 차이가 2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느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합해서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옆에다 써보면 x 플러스 12 하나 하고 x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가 얼마 또는 얼마, 여기서 보니까 x는 마이너스 12이거나 또는 옆에서 보니까 x는 10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요거까지가 3단계가 되겠어요. 3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을 골라주기인데, 문제의 뜻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세 자연수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자연수래. 자연수니까 x가 마이너스 12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 들어가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x는 10이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가 맞아. 그러면 세 자연수는 뭐뭐뭐가 되는 거야. 10, 11, 12 이렇게 이게 세 자연수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묻는 건 이제 세 자연수의 합이니까 저것들을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33. 왜 황급히 고치고 3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또 어디? 뭐가? 7번? 57번이에요. 뭐야? 12페이지에 있는 57번 문제였어요. 14번도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아니요. 12, 14, 15, 16 한다며요. 12, 13, 14, 15, 16. 뭐하네. 자, 화내지 말아요. 자, 5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라고 했어. 아까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연속하는 두 홀수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 얘를 x하고 그 다음 홀수니까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두면 될 거예요. 1단계까지는 우리 함께 했습니다. 1단계는 이렇게 두고 자, 2단계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식을 세워보는 거죠. 이 두 홀수의 곱을 하래. 곱을 해봐. 곱을 해보면 x랑 x 플러스 2랑 곱하면 안 보이네. 안경 끼고 좀 더 앞으로 와. 안경 쓰면 좀 작아져요. 헐, 그거 나보고 하는 소리냐? 괜히 찔려서. 쌤 안 보여요. 아이, 안녕, 나연. 왜 오니까 반사적으로 이렇게 튀고 있죠? 근데 대가리 안 보이겠지. 어유, 그렇지. 자, 야, 그렇게 그러지 말고 여기 차라리 앞으로 책상을 들고 오든지. 민폐잖아요, 민폐. 왜? 아니 뭐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민폐잖아요. 애초에 왜 뒤에 앉은 거냐? 안 보인다면서. 아, 여기밖에 자리가 없었어요. 앞에 있었어. 앞에 있어서 미안. 디귿 리은 이은 기억. 오케이. 자, 푼 사람. 저 답 나왔어요. 얼마? 뭐, 자신 있게 질러볼 사람 없나요? 저요. 얼마? 4번. 땡. 저요. 됐어. 2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객관식에서 기회를 2번, 3번 주면 누가 못 맞춰요? 물론 못 맞출 수 있겠지만. 자, 식을 제대로 세웠는지 봅시다. 2단계에서 식을 세울 때 얘네 두 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두 수의 곱이 얼마? 195다. 야, 식 세우는 것도 완전 간단해. 그쵸? 얘랑 곱해서 195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그게 바로 식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곱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195 넘기면 마이너스 195는 0. 요거 인수분해만 한 방 해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랑 곱하면 195가 나오고 차이는 2밖에 안 날까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 요거 인수분해하는 방법. 인수분해? 곱해서 195가 되고 13하고 둘이 차이가 13하고 15? 네. 당당합니다. 맞습니다. 맞네요. 15 곱하기 13. 얘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가 15 곱하기 10 하면 150이고 거기다가 15 곱하기 3 더하면 45니까 195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195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두 개 더해서 플러스 2가 되게 하려면 작은 쪽인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제 적을 때 x 플러스 15 그리고 x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따라서 x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뭐랑 뭐가 나오느냐? x는 마이너스 15하고 1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요거까지 인수분해하고 x값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죠? 요만큼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요만큼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x가 뭐라 그랬어?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홀수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죠? 양의 정수, 자연수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15는 아니고요. 13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연속하는 두 홀수는 13이랑 15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3이 답이 되겠네요. 쉽죠? 자, 59번.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 아하, 얘도 어떻게 두면 되겠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세 수를 두면 되겠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나머지 수의 5배보다 이만큼 더 클 때 이 세 짝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1단계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되고 2단계는 이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같이 풀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나나나. 자, 59번. 59번. 자, x 그리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연속하는 세 짝수를 뒀으면 제일 작은 수는 어느 거니? 주영. 그래요. 제일 큰 수는 뭐죠? x 플러스 4. 얘가 제일 큰 수고 얘가 제일 작은 수다. 그거까지는 되니?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읽으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4가 제일 큰 수죠? 요거랑 곱하기 x. 얘가 제일 작은 수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은 나머지 수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 있지? x 플러스 2. 그렇지? 요거랑 같은 게 뭐냐면 x 플러스 2 나머지 수의 5배. 5배를 요거에다 곱하기 5를 이렇게 해서 해준 거야. 5배보다 이만큼 더 크다. 5배보다 이만큼 더 크다. 이쪽에다 더하기를 해가지고 둘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이만큼 더 크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야 될지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막 고민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 읽으면서 지금 아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은이라고 해서 은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바로 등호야. 등호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식 세웠으면 그 다음부터 푸는 거는 이제 2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되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왼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얘는 전개하면 5x 플러스 10 플러스 2가 됐을 텐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12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어요.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로 되죠? 4랑 3으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위쪽에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둘이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도 짝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는 버린다는 거야. 아무 때나 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짝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버려버리고 x는 4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럼 4를 취했으니까 4, 6, 8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연속하는 세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 짝수의 합 구하라 그랬으면 4 더하기 6 더하기 8 해가지고 답은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저희 감정이 느껴졌나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 실생활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 진짜 사용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2차 방정식 풀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농담인데 웃지도 않아요. 여튼 실생활에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잘 보이니? 점점 멀리 가는 것 같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60번. 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6살, 아들의 나이는 10살이다. 오, 애도 늦게도 낳네. 자, 아버지의 나이의 3배와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 같아지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x를 뭐를 x라고 두면 좋을까? 아버지, 아들, 딸? 갑자기 딸은 왜 나오죠? 여기서 60번 문제에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x를 뭐로 둬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돼. 그치?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 아버지가 아들이랑 나이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46살이고 아들이 10살. 이게 현재란 말이지, 현재. 그렇죠? 현재 46살, 10살이야.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더 지나면 나중에 나이가 더 늘어나겠죠. 둘이 서로 똑같이 늘어날 텐데 1년에 한 살씩 둘 다 먹을 거잖아. 그런 식으로 늘어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나이의 3배와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 같아지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x를 뭐라고 돼야 되냐면 이 나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몇 년 후냐. 몇 년 후냐. 이거를 x라고 돼요. x년 후.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요. 자, x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x년 후에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46 플러스 x가 될 거고 아들 나이는 어떻게 되냐? 10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요거를 x라고 두는 거야. 몇 년이 지나야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그 년수 그거를 x라고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나이 3배? 자, 그러면 46 플러스 x가 그때인데 여기 나이의 3배를 했어요. 3배 하고 뭐가 같아지냐? 이 10 플러스 x라는 녀석이 제곱하고 아들 나이의 제곱이랑 아버지 나이의 3배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식 세울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 3 곱하기 46 이런 거 계산하라 그래. 138이 되겠죠? 138 플러스 3x 그 다음에 이쪽은 100 더하기 20x 더하기 x제곱. 여전히 요즘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성해야 돼요. 뭐냐면 이걸 보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여기 열심히 이렇게 분배 법칙 쓰고 있으면 이제는 그거 졸업할 때가 됐어. 곱셈 공식 이용해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얘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주길 바래요. 속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x제곱이 이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그럼 x제곱이 있고요. 20x가 있었는데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로 넘어오겠죠? 남는 건 플러스 17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100이 있었는데 138이 넘어온대. 어허, 그러면 마이너스 38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는빵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고 싶고. 그렇지. 어우, 훌륭해요. 곱해서 38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17이 되거나 아니면 더해서 17이 되는 거를 생각해보면 19하고 2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느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둘이 더해가지고 17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곱해서 요거 나오는 쌍, 더해서 이거 나오는 쌍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써주면 x 플러스 19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는 0 이렇게로 인수분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19 또는 2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아닐 거고 지금 x가 뭐였어? 몇 년 후냐? 라는 게 x였으니까 19년 후, 마이너스 19년 후 이딴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9는 아니고 2년 후 요것만 가능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도대체 마이너스 19년 후였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9년 후라는 건 19년 전이라는 얘기인가? 어쨌든 그때는 아들은 나이도 없었을 때예요. 그죠? 어디가 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2년 후가 되고요. 61번을 보죠. 사과 180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한 학생이 받은 사과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었을 때 학생 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를 x라고 두면 좋을까? 훌륭해요. 학생 수를 x라고 두는 거죠. 학생 수를 x라고 두면 식이 어떻게 될까? x분의 180. 응? 갑자기? 아니에요? 자, 61번에 x를 학생 수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사과가 원래 180개가 있었어요. 180개가 있었는데 얘를 남김없이 학생들이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했어. 그러면 한 학생이 받은 사과의 수는 x분의 180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한 학생이 받은 사과의 수야. 그치? 이 사과의 개수라는 건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었다 라고 했으니까 는 x보다 3만큼 적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받은 사과의 개수, 그 다음에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은 수, 이렇게 식을 세워준 것이야. 그거랑 양쪽이 같다라고. 그럼 이거 보니까 갑자기 x분해가 있는데요. 이거 x 2차 방정식 아닌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2차 방정식 맞아요. 왜? 양변을 x로 곱해주면 돼. 양변을 x로 곱해주면 이쪽에다가 x를 곱하고 이쪽에다가 전체에다 x를 곱하게 되면 x 없어지고 좌변은 180만 남을 거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요? x-3이랑 x랑 곱해가지고 이쪽이 우변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나오고 180 넘기면 마이너스 180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뭐랑 뭐로 되죠? 이제 지윤이가 활약할 차례가 된 것 같아.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뭐 곱하기 뭐 하면 180 나오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될까?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녀석이어야 되겠지. 둘이 곱했을 때 15하고 12. 10하고 12? 15하고 12. 15하고 12? 오, 그렇죠. 지금 훌륭한데? 자, 1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180이야. 뭐 이거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 180의 약수를 구해요.
180의 약수들을 구해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1이랑 180, 2랑 90, 3이랑 60, 4랑 4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한다고. 쭉 구하다가 얘네들이 뭐 더해서 얘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차이가 얘가 나오는 그런 쌍을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몇 개 쓰다 보면 이제 12랑 15라는 쌍도 나올 거거든. 요거 다음 정도에. 그쵸? 그렇게. 이건 인수분해하는 단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해서 찾았으면 마무리를 해주죠. 마무리를 해주면 얘가 어느 쪽에 마이너스냐?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5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x는 15 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x라는 게 학생 수니까 마이너스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어. 학생 수니까. 따라서 어떻게? 15명이 바로 학생 수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훌륭해요. 남았나요? 15명? 알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 페이지. 62번. 민재와 경미의 생일은 모두 7월이고 경미는 민재보다 일주일 후 같은 요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두 사람의 생일의 날짜의 곱이 120일 때 두 사람의 생일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니? 경미가 늦게 태어났죠? 그러면 민재의 생일의 날짜, 그 날짜를 x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민재 생일이 7월 x일이라고 해보죠. 느낌이 좀 이상하네. 민재가 7월 x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혜미? 경미? 왜요? 혜미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경미라는 애는 그러면 며칠에 태어났냐면 7월하고 x 플러스 7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7일 후에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숫자에다가 이 날짜에다가 7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생일의 날짜의 곱, 즉 x하고 x 플러스 7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값이 12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7이 120이라고 둬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익히 보던 2차 방정식 꼴이 되죠? 네. 120 아닌가요? 120 맞는데? 자,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20은 빵!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수분해를 해요. 맞으세요. 기다려봐요. 더 빨리 해줘. 저 친구보다 더 빨리 해줘. 빨리. 하고. 아니에요. 뭔가? 4. 기다려봐요. 뭐. 14하고 5. 아닌 것 같은데. 네? 기다려봐요. 12하고 5. 아, 왜 이게 칠판만 쳐다보고 있어? 아이,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뭐 나왔어요? 12하고 5. 아니라니까. 12 곱하기 5하면 60밖에 안 되잖아. 그러네. 지우, 뭐랑 뭐로 이게 되나요? 14하고 5가 15랑 8. 15 곱하기 8하면 120이고 두 개 차이가 7이죠. 그래서 왜 안 하고 이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인수분해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나니까 어디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어요? 15예요, 8이에요? 8 쪽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7이 나올 거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불안해. 눈빛이 흔들려. x 플러스 15랑 x 마이너스 8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15 또는 8 이렇게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날짜에 갑자기 마이너스 15일 이런 거 없으니까 8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민재의 생일이 7월 8일, 그 다음에 경미의 생일은 7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유형 17번 2차 방정식 푸는 거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식 세울 수 있겠죠? 요거는 15일이요? 네. 7월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 아니 그 민재는 7월 8일이고요. x가 8이라고 구했으니까 민재는 7월 8일, 경미는 7월 15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침을 뱉고 그래요. 멀어. 13페이지. 아유, 시끄러워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쉴 거야. 조금만 있으면 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 2차 방정식 활용 쏘아 올린 물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하죠. 주어진 2차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이게 보통 여기서 쏘아 올린 물체 이런 거 같으면 식을 줘. 뭐 몇 초 후에 물체의 높이를 이런 관계식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대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뭔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40m로 쏘아 올린 로켓의 x초 후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40x-5x 제곱 미터라고 한다. 이게 지금 높이래. x초 후의 높이. x초 후의 높이. 4초 후.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60m가 되는 것은 로켓을 발사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게 바로 x초 후의 높이니까 그냥 요걸 그대로 써. 40x-5x 제곱. 이게 바로 높이가 얼마가 됐을 때 여기서 60m 되는 거. 60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겠죠. 식을 주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냥 풀라 그러니까 좀 개수들이 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5, 전부 다 얘가 5의 배수니까 5로 한번 싹 나눠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8x-x 제곱은 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x 제곱이 또 마음에 걸리나요? 그럼 이만큼을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0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로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하고 6 이렇게 눈이 나쁘냐? 두 개를 곱하면 12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x-2하고 x-6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그러면 x는 두 개가 나오지. 2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거기 문제 단서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처음으로 60m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2초하고 6초하고 언제 먼저 60m가 됐겠니? 2초. 당연히 2초 때. 2초 때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60m까지 올라갔을 때가 2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60m가 됐을 때 그때가 6초 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2초라는 답을 원하는 거죠. 처음으로 60m가 되는 거니까. 너 그까지 간 김에 야 물 가져와라. 뭔가요? 결국 제가 뭐라고 하든지 어차피 가져올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형 18번을 이제 보도록 하죠. 이체 방정식의 활용, 도형이라 그러네요. 자,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갑자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 그렇게 하는 거. 나누기 2해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한번 보고 갈 만한 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었죠? 주형?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나요? 우리 몇 번 했는데 2학년 때도 했었지 않니?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공식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 같이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1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2c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868 숫자도 참 애매하네요. 868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얘가 원래는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정사각형이 있었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x였다 이거죠. 처음에 x 가까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럼 넓이가 그때는 얼마였겠어요? x제곱이 됐었겠죠. 그런데 얘를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로는 1cm 늘렸대. 이렇게 삐딱하게 그렸을까요? 자, 가로를 1cm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로가 얼마가 됐습니까? 가로가 x 플러스 1만큼 길이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2cm만큼 줄였대. 줄였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쓱 올려가지고 쓱 이만큼을 날려버렸다 이거죠. 날려버려가지고 이제 세로의 길이는 x가 아니라 x-2로 2cm 줄였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넓이가 868제곱cm 됐으니까 그럼 그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값이 868이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2는 868 이렇게 세워주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풀어주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868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70이 되겠죠? 마이너스 870은 0.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하면 뭐 나올까요? 혹시 했니? 인수분해 뭐 나왔어요? 30이랑 29
30 곱하기 29 하면 870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냐?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니까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됐나요? 그랬더니 x-30이라는 녀석과 x 플러스 29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x가 3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9라는 얘기인데 x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였어.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29라는 이런 음수값은 가질 수가 없겠죠. 없고 x는 30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건 뭡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그냥 30cm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죠. 쉽죠? 이런 문제들이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로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게 지금 조금 쉬운 것들 위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끝에는 뭐 한다? 어차피 2차 방정식 푸는 거다. 마지막에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맞닿아 있는 도형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두 정사각형이 맞닿아 있을 때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 맞닿아 있다 그래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이면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x임을 이용하여 넓이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되어 있군요. 실제로 대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중간에다 풀어도 되겠다. 자, 대표 문제. 그림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큰 놈 하나랑 그 다음에 작은 놈 하나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m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제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x 값이 바로 이제 답이 될 테니까, 야, 이거 작은 게 x인데 x가 9면 안 되지. 그렇죠. 자, 식을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되냐? 여기도 x라는 얘기고 정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지윤? 얼마가 되죠? 모르죠 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식으로 쓰면 돼. 식으로. 그렇지. 플러스예요. 알아요, 마이너스. 나 알아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거든. 그래서 12-x가 된다는 거죠.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12-x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80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12-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12-x니까.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이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8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더하기 x제곱 이게 80이다 라고 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64가 빵. 이 상태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x제곱 앞에 있는 걸 1로 맞춰주면 좀 더 계산이 편하겠죠. 32는 0. 이러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네. 4랑 8이라고. 그렇죠? 4 곱하기 8이 32. 두 개 더하면 12가 되니까.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4, x-8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x-4, x-8. 그래서 x값이 4하고 8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를 x라고 뒀기 때문에 만약에 x가 8이면 어떻게 돼? x가 8이면 이게 8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길게 그려놓고 이게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작은 사각형이랑 큰 사각형이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8은 안 되고 아니열. 그럼 네가 작은 사각형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고 x는 4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쉬는 시간 언제예요? 여기 좀 더 풀고 몇 개만 더 풀고 여기 뒤에 세 페이지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차 방정식 끝내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려고요. 근데 있잖아, 내가 얘들아 1분만 이제 기지개를 싹 한번 펴보시고 있잖아. 지금 우리 방학 동안에 이거 3학년 1학기 거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고 뭐 지나간 거에 좀 기억도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겠지만 그런데 다른 학년들도 다 비슷하게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고 지난주부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겨울방학 때 그냥 듣고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 이해가 쏙쏙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 보면 그래도 겨울방학 때 그냥 노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니까. 믿어봐요. 믿어보고. 자,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유형 21번. 상자 만들기가 되는데 대표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식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지 한번 봐요. 전개도가 나와 있네요. 전개도가 나와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기퉁에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어 윗면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 상자의 부피가 5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쌤 우리 20번 안 했어요? 먼저 20분 안에요. 미안해요.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20번부터 보죠. 죄송합니다.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30m, 24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짠, 짠, 짠 30m, 24m. 자, 여기다가 폭이 일정한 십자형의 도로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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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약간 무슨 덴마크 국기 같은 느낌인데. 자,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대요.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520제곱미터다. 즉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더한 게 얼마다? 520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1부터 4까지 더한 거. 자, 그러면 요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뭔가 x로 둬야 될 텐데 무엇을 x로 두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도로의 폭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 도로의 폭 여기 요거를 x라고 두는 거죠. x라고 둬주면 일단 이 520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전체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에서 길이 차지하는 면적만 빼주면 아마도 520이 나왔을 것이야. 그쵸? 자, 그러면 처음 큰 녀석의 넓이라고 하는 건 30 곱하기 24 해서 아마 요거 계산을 해보면 720이 나올 거예요. 720에서 빼기 이제 길의 넓이를 빼주게 되는데, 자, 괄호를 하나 해주고 길의 넓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이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죠. 그럼 먼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길의 면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직사각형인 셈이잖아. 직사각형이고 세로가 x, 가로는 30m 이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 가로 부분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30x라고 나타내 줄 수 있을 거예요. 가로가 30m, 세로가 xm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빼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녀석.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폭은 x고요. 길이는 24예요. 라고 해서 또 24x도 더 빼줘. 마구마구 빼주고. 그런데 그렇게 빼주다 보니까 뭔가 두 번 빼준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두 번 빼준 부분이 어딥니까? 교차로 부분. 교차로 부분이 두 번 빠졌단 말이야. 이렇게 가로 부분 거 뺄 때도 한 번 빠지고 세로 부분 거 뺄 때도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만 빼야 되는 넓이인데 두 번이 빠졌어. 그래서 한 번을 오히려 더 해줘야 돼요. 오히려 더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뺄 거를 식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거의 면적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면적은 간단해요. 여기가 세로가 x고 가로도 x니까 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 나오느냐? 여기서 주어져 있는 520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520 숫자가 왜 이렇게 붙었냐? 520. 식이 좀 긴가요? 물론 뭐 식이 조금 긴 편이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괄호를 한번 벗겨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더하면 54x인데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4x 그 다음에 플러스 720인데 저쪽에서 520이 넘어오면 남는 거는 200밖에 안 남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인수분해의 시간이 왔어요. 뭐랑 곱하면 될까요? 딱 봐도 숫자에서 뭔가 이렇게 막 유혹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50이랑 4를 더하면 54잖아. 50이랑 4를 곱하면 200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50이랑 4 두 개 곱하면 200, 두 개 더하면 54가 나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쏙쏙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x 값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쓰기도 귀찮으니 x는 4 또는 50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대들도 여기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단계를 생략한 거야. 여기 이렇게 쓰는 거 단계를 생략해서 썼고요. 자, 그러면 이 길의 폭이 4m 또는 50m라는 얘기인데 길의 폭이 50m라 그러면 이 땅보다도 더 넓은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으니까 50은 버리고 길의 폭은 4m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되나요? 뭔가 신나게 막 풀고 있는데 불안해.
불안해. 실제로 문제를 그대들이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나요? 그래요.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죠. 21번. 전개도가 나옵니다. 전개도가 나오는데 원래 처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여기 귀퉁이 잘라내고 잘라내서 요거를 이렇게 접었다 이거죠. 접어가지고 부피를 갖는 녀석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의 길이는 2cm, 여기도 2cm, EX 2cm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자의 부피가 50세제곱센티미터의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한 변 길이, 자, 여기를 X라고 한번 둬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접어가지고 만드는 도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점선으로 그릴까 그랬나?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도 접고 해가지고 상자를, 물 받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여기를 X라고 뒀고 요만큼도 2cm, 요만큼도 2cm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지, X-4. 마찬가지로 이쪽도 X-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얘를 접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입체 도형의 밑면의 넓이는 알 수 있어요.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X-4 곱하기 X-4 해가지고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접었을 때 요만큼 변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될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2c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해요. 이게 바로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게 50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됩니까? 지은? 뭐 한 건지 알겠나요? 식 세우는 거에. 요게 밑면의 넓이, 높이 해가지고 이만큼 부피가 되는데 그게 50이다. 이렇게 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16에다가 2 곱해서 플러스 32는 50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16x 넘기면 마이너스 18 빵 이렇게 되고, 다 짝수죠.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9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x는 그러면 9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래놓고 문제의 뜻에 맞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한 변의 길인데 설마 얘가 마이너스 1은 아니겠지. 길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딨어. 그래서 x는 9라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한 변의 길이는 9c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뭔가 폭풍같이 2차 방정식 문제를 마구마구 풀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실제로 14, 15, 1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들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그런
14페이지 63번. 자, 대표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세 문제를 이제 그대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63번 보도록 합시다. 요런 유형 어떤 거라 그랬어요? 식을 아예 문제에서 준다. 그러니까 그거 준 걸 가지고 이제 식 완성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30m로 던져 올린 물체의 x초의 높이는 30x-5x 제곱 미터라고 한다. 물체의 높이가 처음으로 45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이렇게 식 세워주고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얼마나 좋니? 문제에 식을 다 줘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풀어주면 일단 어떻게? 이 앞에 마이너스 5가 곱해져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주면 5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45는 0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5의 배수니까 얘네들을 5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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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 훌륭해요. 자, 그러면 이건 x-3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단 하나입니다. 3초. 3초 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63번에 3초 후라고. 자, 그럼 64번, 65번, 6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디 얼마나 잘 푸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밖에서 뭐 음악 소리가 들리네? 문을 좀 닫아야겠어. 더워요. 친구들 하지 마요. 노래를 틀어도. 시원찮을 잘 명정해. 쓰고 있나요? 빨리 식 세워서 풀어봐봐. 응? 때렸어요? 때려. 어머. 이건 뭐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지면으로 그렇지. 15m를 먹었죠. 아, 근데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이라는 얘기는 뭐니? 지면의 높이는 응용력을 발휘해봐요. 64번 같은 경우에 지면으로부터 15m의 높이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지면이 여기가 지면인데 여기에서 요만큼 15m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공을 던져 올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차올린 공의 t초의 높이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5 요게 이제 위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했으니까 지금 지면은 기준을 뭐라고 두면 되냐면 0m라고 두면 돼. 아까 문제에서는 얘가 45m를 지날 때, 즉 지면에서부터 45m 높이를 지날 때 이렇게 45라고 뒀던 거잖아.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는 0이라고 두면 되는 거죠. 는 0. 0m에 갈 때 그때의 시간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3초. 그렇죠. 다음 문제도 풀어봐요. 3초. 답만 써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식을 몰라요. 써 있잖아. 문제의 식이 있잖아. 이게 뭔데? 이거가 이제 위치잖아. 이 공의 높이니까. 아, 그래서 T를. 그래서 이거는 0이 되는, 지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높이 0m가 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요거 이 2차 방정식 풀면 된다고. 어떻게 풀어요? 3하고 그렇지. 그런데 요 앞에 t제곱 앞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처리하고 하면 되겠죠. 5를 마이너스 5로 나눠요? 그렇죠. 마이너스 5로 전체를 나눠봐요.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라고 하니까. 풀었니? 이것도 그림까지 그리면서 굳이 1하고 마이너스 2? 뭔가 좀 이상한데? 얘가 마이너스 t제곱이 됐잖아. 그러니까 t제곱으로 바꿔줘야지 일단.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올 거야. 맞나? 아닌데? 3초인데? 응? 이게 15가 아니고 이게 0이 되는 거지. 응? 아니 옮겨가지고 0이 되는 게 아니고 식 자체에서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빵 마이너스 3이랑 1 해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로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초 후가 되고요. 65번 풀어봤니? 아닌디? 아닌디? 응? 자, 65번. 64번에는 3초 후 나왔어요? 계산해가지고? 좋아요. 그럼 6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15번에 답은 65번의 답은 손가락으로 표시해봐요. 그렇죠. 4번. 찍지 말고. 자, 이제 65번도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쓰는 거죠. 식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25x 마이너스 5x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25x 마이너스 5x 제곱이다. 그런데 그게 몇 미터를 지날 때를 구하래요. 30m인 지점을 두 번째로 지날 때, 즉 그 얘기는 일단 여기 우변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3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높이가 30일 때를 고르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풀면은 아마도 x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값을 선택해 주라는 거냐면은 더 큰 값, 두 번째라는 값,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즉 뭐 2랑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6을 선택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풀면 되지 뭐. 풀어주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5x 마이너스 30은 빵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빵 이렇게 되니까 얘가 6이 아니고 2 곱하기 3으로 되겠네요. 2 곱하기 3으로 되는데 각각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x는 뭐 나와요? x는 2초 후 또는 3초 후요 이렇게 나오는데, 즉 그 말은 2초 후에는 처음으로 30m 지점을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다시 30m인 지점을 지나는 게 3초 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3초 후라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2차 방정식 풀면 그렇게 나오죠. 자, 다음 66번. 10대? 응? 10대? 그래요. 11? 6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식은 어떻게 세우겠어? 거기 나와 있는 65t-5t 제곱이 60m가 되는 지점, 60m가 되는 지점을 두 개를 고르는 거야. 시간을 두 개를 골라서 그 시간 사이에는 60m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1이랑 12. 맞아요. 맞는데 얘가 여기 지면에서 쑥 올려요. 올려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60m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그로부터 여기 이제 그 2차 방정식 풀어보면 아마도 여기 근이 그대가 푼 것처럼 1초 후 그리고 12초 후 이렇게 될 거거든. 1이랑 1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1초 후에 60m 싹 올라가서 더 올라가다가 꼭지점 이렇게 제일 높은 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다가 또 60m인 지점을 지나겠죠. 그쵸? 이때가 시간이 12초 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1초부터 12초 사이에는 항상 60m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6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이라 그러냐, 여기 이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몇 초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12에서 1을 빼가지고 11초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1이랑 12는 어떻게 나왔어요? 뭐 2차 방정식 풀어서 나온 거지. 그치? 거기 식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식 주어져 있을 때 세우는 거 알겠나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 연습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도형 문제로 넘어가서 역시나 또 대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서, 자, 이게 어딜 봐서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인가요? 안쪽에 있는 꽃 심어져 있는 것 같은 얘가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야. 가로 세로가 2m고, 근데 가로의 길이를 2m만큼 늘리고 여기가 2m만큼 늘리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4m만큼 늘렸더니 얘가 이렇게 됐고, 여기가 꽃밭이에요. 꽃밭이고 이렇게 늘렸더니 넓이가 35제곱미터가 됐다. 이 넓어진 녀석의 넓이가 35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넓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가로의 길이는 토탈이 얼마니? 전체 다 하면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세로의 길이는 x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요걸 했더니 넓이가 얼마냐면은 35 이렇게 세워주면 이제 x를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2차 방정식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35. 전개했죠. 전개했고 그 다음에 35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7은 빵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9 곱하기 3이겠군 이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3 빵이니까 x는 마이너스 9 또는 3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차피 x라는 게 뭐였냐면 원래 있었던 꽃밭의 한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9는 안 될 거고 3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7.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7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녀석이 3m였어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3하고 9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68번을 하나 풀어보세요. 68번? 아니요. 분수 아니에요. 자연수예요. 자연스럽게. x는 혼자 뒤에 멀찌감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 3이에요? 응? 3m? 예, 3m지. 요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는 아니고. 자, 68번. 브라보가 있나요? 지금 또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물 마시고 있거든요. 각비가 90도고 선분 AB하고 선분 BC 길이가 4cm씩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내부에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3제곱cm일 때 선분 BF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 뭐가 어렵니? 어려운 부분. 다라고 그러지 말고. 선분 BF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선분 BF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BF를 x라고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선분 EF 또는 선분 DB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치?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인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 변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4cm래요.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가 BF라 가지고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뒀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x 4 마이너스 x. 그렇죠. 4-x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얘 변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방금 빨간색으로 칠한 빨간색으로 테두리 둘른 삼각형이랑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랑은 무슨 관계에 있나요? 닮음. 빨간 거랑 노란 거랑 닮음 삼각형이잖아. 그치? 왜?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요 각이랑 요 각 크기 같고 이 각은 공통이고 해가지고 AA 닮음으로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이란 얘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 노란색 삼각형도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로 길이 요만큼이 얼마가 되느냐? 4-x가 된다는 것이야. 갑자기 왜요? 여기가 4-x라고 방금 구했잖아. 요거랑 요거랑 서로 변의 길이가 같은 노란색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4-x라고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요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나온 게 x 곱하기 4-x를 곱해가지고 그 넓이가 어떻게 된대? 노래가 생각보다 큰데? 얘가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한번 구해봐봐. 구해보면 x는 1 또는 3 나오나요? 1 또는 3이 나오면 맞아요. 아유 큰일 났다. 야 이제 날씨 따뜻해지네. 빨리 이사 가야지. 시끄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1 또는 3 나옵니까? 나왔으면 훌륭해요. 나오니? 1인가? 왜? 여기 한번 풀어봐봐. 살포시 전개해봐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거기 눈 좋은 이지은이. 눈 좋은 이지은이.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대답이 없어. 4x.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게 3이니까
싹 다 이쪽으로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빵.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3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오른쪽 그림 같은. 답은 그래서 답은 1cm 또는 3cm. 두 개예요. 그냥 두 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의 뜻에서 특별히 두 개 중에 안 되는 게 있을 만한 건 없어. 사실. 그래서 혹시 그림에서 여기가 짧으니까 1이라고만 해줘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거는 좀 너무 좀 과도하죠. 과도하고 1이랑 3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ABCD에서 점 P는 점 A에서 출발하여 매초 3cm씩 점 B까지 움직이고 점 Q는 점 B에서 출발해서 매초 2cm씩 점 C까지 움직인다.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삼각형 PBQ의 넓이가 27제곱cm 되는 것은 몇 초분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것도 잠깐 그림을 그릴 동안 무엇을 X라고 두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 자, 사각형이 있어요. 거꾸로 잡았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만큼이 12cm, 이만큼이 18cm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여기, Q라는 점은 여기. 자,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3cm/s, 3cm/s, 얘는 2cm인가? 2cm/s. 자, 그림을 다 그렸어요. 자, 보면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P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여기서부터 매초 3cm의 속도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Q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원래 처음에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매초 2cm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점인 것이죠.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가지 길이를 알아야 돼.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의 길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걔네 둘이 곱해가지고 뭐 나누기 2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겠죠. 자, 그러면 x를 뭐라고 두면 좋을까? x를 얘네들 P랑 Q라는 점이 동시에 출발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x라는 거를 그 PQ점이 출발하고 나서 경과한 시간, 출발 후 경과 시간으로 두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도 묻는 게 뭐니? 문제에서도 묻는 게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그랬잖아. 바로 이거야. 출발한 지 몇 초 후라고 하는 걸 x라고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먼저 Q점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1초당 2cm씩 오른쪽으로 가는데 x초가 지났대. x초가 지났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1초당 2cm씩 가는데 x초 후가 지나면 2x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맞나요? 1초당 2cm인데 2cm/s인데 x초가 지났어요. 그래서 쓱쓱 날려버리고 2x만큼의 요 길이가 2x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아마도 3x가 될 거야. 갑자기 얘는 왜 3x예요? 속도가 3이니까. 속도가 3cm니까 3x만큼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이 3x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전체가 1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18-3x라고 이렇게 두면 된다 이거죠. 위에가 3x니까 전체 18에서 3x만큼 빼서 나머지를 식으로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구하기 위한 두 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써주는 거죠. 밑변 2x 곱하기 높이 18-3x 곱하기 2분의 1. 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한 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7이 된대요. 식 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요거 풀어주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 2x 찾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3x니까 18-3x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마저 풀어보면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야죠. 곱하기 2분의 1이 돼 있는 걸 감안해서 2x랑 여기 18-3x를 그냥 둔 채로 곱하기 2분의 1 있는 걸 반대쪽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54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36x 플러스 6x 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54는 빵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36, 6, 54 전부 다 6의 배수죠. 6의 배수니까 6으로 한번 나눠봐요. 6으로 나누고 x제곱부터 써주면 너는 x제곱, x 1차항은 플러스 6x, 그 다음에 얘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에 아이씨 아니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이 갑자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도 하나 없애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빵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몇 초 후? 3초 후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요거 푸는 거는 뭐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2x 18-3x 이렇게 구해내는 거 그거를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괜찮나요, 여러분? 자, 7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우, 상난이도래. 상난이도니까 우리 상남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웃었어, 주영이가. 약간 쏙소를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엑소 이거 뭐야? 누가 쓴 거야 이거? 너냐? 엑소라고 쓴 거? 아 그래? 저기 지훈이가 좋아하고 있잖아. 엑소라고 이렇게 칠판에 엑소만 써 있어도 좋아하고. 70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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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A고요, B고요, C예요. 72도고, 그다음에 요게 둘이 각도가 같다고 하네요. AC하고 BC가 둘 다 4, 여기도 4 이렇게 돼 있고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선분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고 각 B는 72도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자, 그림을 다 그렸어요.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선분 AB의 길이죠. 선분 AB의 길이니까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일단 x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해요. 선분 AB의 길이는 x라고 두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뭔가 길이가 비슷해 보이는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찾아보면 어디가 닮았을까요? 얘가 일단 이 전체가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치?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72도라는 각이랑 이쪽에 있는 각이 x자 두 개 합했을 때 72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에서 양끝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전체가 72도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x 하나짜리는 몇 도냐? 36도. 얘도 36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36도야. 근데 여기가 72도라며. 그러면 여기 한 각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림이 좀 별로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36이랑 72를 더하면 몇 도니? 108도. 108도가 된단 말이야. 108도가 되니까 108도를 180에서 빼니까 여기도 72도. 놀랍게도 그림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변의 길이가 x가 되겠죠.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니? 요 각의 크기. 이쪽이 72도니까 두 개 합하면 144도가 되고 여기가 36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80에서 이제 72 더한 거를 빼주면 36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도 36도고 여기도 36도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얘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요가 크기 36도, 여기도 36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x가 이쪽까지 왔어요. x 이쪽까지. 딱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가 돼요? 전체가 4였는데 요만큼이 x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x의 요만큼 말이야. 요만큼이 4-x라는 길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삼각형 말고 파란색으로 이제 전체 삼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삼각형을 하나 테두리를 둘러볼 건데 이 삼각형하고는
무슨 관계 있을까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닮음. 왜 닮음? 저거 72도. 여기 72도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72도고 그 다음에 여기도 72도인데 어차피 이쪽도 72도니까 결국 AA 닮음으로 해서 빨간색 삼각형이랑 전체 파란색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응하는 두 가지 크기만 같으면 닮음이잖아. 그럼 닮음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닮음 비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2학년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었죠.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쪽 옆에 있는 변 대 이쪽에 있는 변의 비율이 4대 x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x니까 4대 x라고 하는 건 빨간색 삼각형에 와서 대응되는 변이 뭐냐면 x 대 4-x라고 이렇게 대응 변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식 이해가 되나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4대 x라고 하는 건 빨간색 삼각형에서 x 대 4-x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주는 거는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주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내항의 곱은 x제곱 두 개 곱하면 4 곱하기 4-x 이렇게 해줄 테니까 x제곱은 16-4x예요.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은 빵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거에는 제일 쉽기로는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인수분해가 안 돼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 뭐? 근해 공식. 갑자기 근해 공식 그러니까 한 3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어쨌든 근해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은? 이지은이? 근해 공식 기억나나요? 근해 공식? 자, 기억이 안 나면 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는데 요게 갑자기 또 a, b, c가 뭔데요? 라고 쉽잖아. a, b, c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근을 각각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 따라서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a 값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요 밑에 거에서 비교를 해보면 a라는 건 x제곱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요 지금 넣어야 되는 a 값은 1을 넣으면 되고요. a는 1. 요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a는 1을 넣고 b는 뭐를 넣어주면 되느냐? b는 4를 넣고 c는 뭐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6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16 아니고 마이너스 16을 꼭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넣어줄 값을 구한다는 거죠. 구하고 실제로 이제 값을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면 1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64 이렇게 해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80인데 자, 루트 80은 또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뭘 빼줄 수 있을까요?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잖아. 80이 16 곱하기 5니까 16은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5니까 저거를 4 루트 5라고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분모에 2가 있잖아.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분자도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까지 써주면 이게 바로 결과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이게 3단계까지 푼 거야. 식 푸는 것까지 했고 자 이거는 사실 숫자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라는 거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이런 두 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x가 뭐니? 도형의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루트 5까지 하면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니. 그래서 그거는 버려버리고 남는 거인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요거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 한 건지 알겠나요? 얘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을 구했더니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해가 두 개 나온 거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라는 게 나온 거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를 나눠 쓰기 귀찮으니까 한 줄로 이렇게 뿔마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쓴 거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요 밑에 있는 녀석은 계산 하나만 어차피 음수값이니까 이거는 변의 길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에 것만 선택을 해준 그런 식이 되겠어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상난이도 문제군요. 자, 그럼 이제 원 쪽 보도록 하죠. 71번. 요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cm만큼 줄였더니 처음 원의 넓이 2분의 1이 되었다. 한번 풀어봐봐.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둬야겠죠. x라고 두고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식 세워봤나요? 지은? 식 세워봤나요?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그러면 그때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큰 원의 넓이 x제곱 파이 그렇겠죠? 파이 r제곱이니까 x제곱 파이가 큰 원의 넓이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cm 줄이고 이제 원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x제곱 파이였을 텐데 작은 원, 줄이고 나서의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반지름이 줄어들었잖아. 얼마로? x-1로 줄어들었으니까 x-1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런데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대요? 이게 이거의 2배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식을 세울 때는 x제곱 파이는 x-1의 제곱 파이의 2배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2를 곱해주는 거죠. 이쪽이 뭐 50이었으면 이쪽은 100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이는 양쪽에 있으니까 파이로 나눠버려. 나눠버리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나니까 남는 거는 뭐냐? 2차 방정식이 되더라. 여기 x제곱은 2x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2를 곱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x제곱만 이쪽으로 쏙 넘겨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보니까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는 안 되고 아무리 봐도 곱해서 2가 되는데 더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4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써줍니다. 2a분의 여기서는 a, b, c를 각각 뭐라고 하면 되겠어?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1 b는 x항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4 c는 상수니까 2 이렇게 해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즉 4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얘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보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8 해가지고 남는 거는 루트 안에 8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럼 루트 8은 고치면 뭐가 되죠? 2루트 2. 훌륭해. 자, 2루트 2가 되니까 자,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모에 2가 있네. 위에는 또 2의 배수들이 잔뜩 있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것인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가 처음 원이 2 플러스 루트 2면 루트 2가 대략 근사값이 어느 정도 되죠? 루트 2? 1.414. 그래요. 훌륭해요. 1.414 정도 되니까
그럼 2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건 3.414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1cm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 1cm를 줄여도 2.414 얼마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런데 2 마이너스 루트 2를 하게 되면 2에서 1.414를 뺀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0.55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렇게 되면 큰 원 자체는 넓이를 가질 수 있는데 작은 원, 즉 1cm를 줄인 원이라는 게 넓이를 가질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0.56 이거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지만 문제의 뜻에 맞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루트 2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2 마이너스 루트 2는 문제의 뜻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답은 71번의 답은 2 플러스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할만한가요? 이 친구 뭐 74번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살표를 그려놨군. 대단한 창의력인데? 뭐지? 어떻게 그린 거지? 오, 장난 아닌데? 오. 거꾸로 보니까 더 신기하네. 자, 72번 문제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야, 힘든데 우리 73번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냅시다. 72번 한번 뭐를 x라고 두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고 있나요? 이 친구 73번 들으려고 준비 중이군요. 자, 72번. 분의 AB를 X로 둬요. 훌륭해요.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면 작은 원이랑 큰 원 사이에 있는 부분이 색칠한 부분이에요. 뭐 되게 연하긴 하지만. 아니, 이게 아니에요. 거기 맞아. 아니. 선분 OA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보다 1cm 길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6파이일 때. 자, 72번 그림을 그려보면 주영? 막 이름 얘기하는데 막 망설이고 있죠. 주영, 형준 막. 자, 요거를 x라고 두는 것까지는 됐나요? 선분 AB를 x라고 두는 것? 그랬더니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선분 OA라는 게 선분 AB랑 어떤 관계가 있대? 선분 OA가 선분 AB보다 1cm 길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뭐. 그렇죠? 여기까지 되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16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실제로 나타내려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되겠죠. 빼준 값이 16파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x 플러스 1이고 요만큼이 x니까 두 개를 더한 것, 즉 2x 플러스 1이 바로 반지름이 되니까 그거의 제곱 파이, 이게 바로 큰 원의 넓이가 돼. 큰 원의 반지름 제곱 파이가 된 거죠. 거기서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은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큰 원 넓이 빼기 작은 원 넓이 했을 때 그게 바로 16파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나요?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는 일단 다 날려버리고, 이거 아무 때나 날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항에 파이가 있기 때문에 날린 거야. 양변을 다 각각 파이로 나눠준 거지. 파이로 무슨 뭐 약간 피카츄 뭐 미안해. 자, 정리해보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될 거고, 요쪽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에서 괄호를 하나 열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6 이렇게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감안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하니까 3x제곱만 남을 것이고요. 4x에다가 마이너스 2x를 하게 되니까 플러스 2x만 남겠죠. 그 다음에 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상수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16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걸 좀 넘겨오면 마이너스 1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해볼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랑은 조금 뭐 다른 인수분해긴 하지만 인수분해 하면
뭐 어차피 3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3 곱하기 1 외에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3 곱하기 1밖에 없지. 얘는 쌍이. 그 다음에 이쪽은 16이 곱해서 16이 나오는 쌍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8 곱하기 2.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시행착오를 해봐야겠지. 시행착오를 해서 요걸 이렇게 딱 곱하고 딱 곱했더니 여기는 8이 나오고 여긴 6이 나오네? 근데 더해가지고 최종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만 쏙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니까 8 마이너스 6 해서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으면 써보면 3x 플러스 8 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 또는 2다 라고 할 수 있는데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면 안 되겠죠? 도형이니까 음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x는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cm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7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중상 난이도요? 그래요. 훌륭해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딘지 알겠나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이 안에 약간 큰 반원이랑 약간 작은 반원이랑 이렇게 들어있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요. 뭐 대충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그렇죠? 자, 요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파이래요.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가 8이라고 하는군요. 8.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래요?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A, C, B 돼 있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하고 X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파악은 됐습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에 뭐 만약에 중점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절반이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부터 구할 거냐면은 여기에 바깥쪽에 있는 이 커다란 반원을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만한 반원을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그만한 반원을 3번이라고 얘기하면 식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거냐면 1번의 넓이 빼기 2번의 넓이 빼기 3번의 넓이 해가지고 이게 3파이예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거란 말이지. 넓이 구해가지고 그럼 먼저 1번의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방금 얘기했지만 4cm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 1번의 넓이라고 하는 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얘가 온전한 원이 아니고 반원이잖아. 반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1번의 넓이입니다. 1번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빼기 해가지고 2번의 넓이를 이제 쓸 것인데 이만큼이 x니까 결국 반지름은 얼마가 돼 있어? 2분의 x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름이니까 요거의 절반에서 2분의 x가 반지름이 되고 그럼 파이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게 바로 2번의 넓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번의 넓이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3번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될까? x하고 요만큼을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결국 요 3번의 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건 8-x가 될 겁니다. 그렇죠? 8-x가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넓이를 구할 때 파이 곱하기 2분의 8-x 8-x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을 구하려면 요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게 반지름이야. 반지름이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준다. 그 결과 나오는 게 3파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뭔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 되게 길어 보이지만 금방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 여기도 파이가 있고 여기도 파이가 있고 여기도 파이가 있고 심지어 이쪽에도 파이가 있으니까 일단 파이는 날려요. 파이는 싹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 그렇지? 만약에 이걸 날리려면 어떻게 날려야겠니? 좌변 우변에 각각 2씩 곱해야 되겠지. 2씩 곱하게 되면 없어지고 그러면 이쪽에도 2를 곱한 6으로 바꿔준다면 2분의 1을 다 날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야. 2분의 1만 날려도 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4의 제곱이니까 16으로 시작해요. 16으로 시작하고요. 빼기 2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8-x의 제곱 이렇게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2차 방정식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하기가 좀 빡세다고 생각하나요? 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부터는 그냥 실제로 전기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4분의 x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해가지고 4분의 64 마이너스 16x 플러스 x 제곱은 6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모에 4가 있네. 그러면 양변에다 4를 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6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6x 플러스 x 제곱은 24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4하고 마이너스 64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x 1차 항은 마이너스 16x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6x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 앞에 또 x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전체를 나눠버리면 남는 거는 x제곱 그 다음에 16을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를 또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12는 빵 후후 거의 다 왔어요. 자 인수분해해보면 2랑 6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은 빵 이렇게 해주면 x는 2 또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제약 조건이 AC가 BC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2cm면 안 되고 6cm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73번까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어떡하지? 한 페이지 반이 남았네. 슬프네. 다음 시간부터 뭘 가져오느냐면요. 우리 부교재 있잖아요. 부교재를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갖고 오도록 하셔요. 부교재를 가져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것도 갖고 와. 요것도 갖고 와서 이거 뒤에 있는 거 몇 개 풀어야 되니까 풀고 나서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여요.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는 안 듣고 가니? 숙제는 2차 방정식 끝까지예요. 2차 방정식 끝까지. 2차 방정식 오늘 다 했잖아. 뭐 한 페이지 반밖이 남긴 했지만.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